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시간은 10시 46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이런저런 환경이 대부분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겁먹을 때도 있고 겁먹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왜? 항상 시스템적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닥 그렇게 고민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지난 세월 속에서 항상 느껴왔던 것들, 주가가 눌리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냐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라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먼 미래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우리가 정리를 싹 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는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오게 되어져 있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거품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는 돈을 집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게 돈을 더 지출할 수 없을 때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더 이상 어떤 방법을 써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버블에 끝이 오고 증시가 조정을 크게 받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환경 속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그냥 미국의 정책을 여태까지 2025년도 펼쳐온 내용들이 관세 협상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러져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둘씩 어떻게든 실타래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겠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연히 미국 정부가 그 부분을 열심히 또 컨트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들이 좀 생기면서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좀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장을 이야기 드려보면 12월 8일까지는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도주 같은 경우는 계속 드리블을 갈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 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몰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올라오는 것들은 수익을 적극적으로 또 만들어내면서 또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리포트폴리오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달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단 한 달도 미스테이크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달도 13종목까지 진행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열흘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도 또 충분히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만큼은 달성이 될 거고요. 또 사실 12월 초까지는 또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곱이 넘겼잖아요. 한 곱이 넘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시 뭐 합니까? 또 펀드 매니저들이 또 윈도우 드레싱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좀 눌려있는 종목들을 빨리 끌어올린 다음에 뭐예요? 다시 정리하고선 자기들의 수익률을 커버링하는 그런 구간들도 형성이 될 겁니다. 자, 12월 랠리 뭐 이런 것들로 보시지 말고요. 냉정하게 이성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늘 우리가 하던 대로 해 나가면 여러분 큰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뭐 이런저런 얘기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걱정을 하지 않는다. 대응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과거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뭐가 늘어납니까? 예, PQ가 같이 드러나는 그런 가이던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일부 시간에 제가 강조한 내용 포인트가 오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성장하는, PQ가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오버슈트 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조정해 줄 때는 보통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수급이 악화된다. 그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때 공략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뭐 평단가하고 별 차이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하방이 들어가면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 2달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정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우리가 예상치 수요는 상당히 괜찮겠죠. 당연히. 그 부분 좀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하방,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는 것보다 좀 많이 좀 차이가 났어. 뭐,
한 95,000원, 97,000원만 이렇게 들으면 조금 더 비중 확대해주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금리 동결 이슈 뭐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선반영 다 했다 이렇게 시장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았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올라 끌어올리는 성향이 있죠. 여기서 오늘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래로 눌려있던 거 평단 조절하는 거고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좀 환호하고요.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리는 잡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떻게 돼요? 또 단기 또 차익물 또 그걸 노리고 또 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분명히. 자, 그건 또 대응해 주면서 또 우리가 평단 조절해 나가면 된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1분기까지는 저는 갈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이에서 가장 뭐겠어요? 그 실적과 계획이 갑자기 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가이던스가 좀 변화해야 되죠. 왜냐하면 낸드 가격이라든지 디램 가격이 상당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아직은 가이던스에 반영된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자, 물론 당연히 추정치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루하루 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1월이 끝나고 나면 얼마 정도 수출량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가 또 계산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저도 11월 지나고 나서 12월 달 수출 데이터 딱 보게 되면 얼마큼 증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G 한국조선 해양 조선 분야에서 대표 주제인데 이 종목을 갖다 놓고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최근에 뭐 HD 현대중공업 이쪽 관련된 뭐 수급이 조금 들어가긴 했죠. 자, 그런데 저는 이쪽이 더 이제 수급이 들어올 거다. 거긴 잠깐 또 휴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뭐야 조선 뭐야 이렇게 하면 또 여기 HD 한국조선해양이 관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안 좋은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 잘 지켜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당히 안 좋았어 장이 매크로도 안 좋았어. 근데 자기 자리 빵빵하게 지켜주면 이건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나쁠 게 또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좋은 종목은 매크로가 악화됐을 때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비중을 조금 10% 업사이드를 좀 올렸고요. 그래서 현재 뭐 주가 수준에서 계속 공방 때리고 있는데 뭐 아래로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항상 하방은 열어두는 비중은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비중 10%, 20%가 많은데 저도 뭐 과감하게 들어가고 싶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 이 상황을 유지돼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리스크를 높게 가져가는 것들 잘 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지금 이렇게 드리블 실력을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제가 챙겨가면서 하고요. 나머지 비중 더 가고 또 파워풀하게 진행하고 그러는 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셀프 또 그 분석을 또 진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가이더의 역할을 충분히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리더하고요, 가이더하고 차이가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리더는 그냥 따라와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같이 함께 해.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엔진도 뭐, 글쎄요, 여러분들 뭐 보유하고 있지만 이거 비중 확대 준비해야겠죠. 오늘 좀 치고 올라가는데 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돼요? 좀 치고 올라오면 다시 또 음봉 때리고 조금 눌려고 뭐 이렇게 이거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또 있을 겁니다. 물론 바로 치고 올라가면 뭐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즐겨 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게 초병 보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시장 모니터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좋은 것들은 매수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걸 그럼 매도 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종목 매도 찍었어?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최근에 보면 상당히 복잡한 매크로 상황에서도 뭐, 그죠? 자리를 잡아준 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비중 확대를 좀 진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아침에 좀 봤어요. 수급 현황. 근데 뭐 기관도 매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오후에 또 수급 현황 체크하고 항상 비중 확대할 때는 오전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충분히 수급 현황 체크해 보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익케어 스쿨 회원, 앞으로는 케어맨 클럽 회원이겠죠. 그 케어맨 클럽 회원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팔로우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일하시면서 그 현황들을 파악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종목이 보통 기본으로 15개 정도는 가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 그 좋은 또 어떻게 돼요? 예, 옆에서 코치가 좀 필요한 코칭 서비스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예를 들면 현명하고 좋은 쪽에서 가이드 받아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스피 150 종목에 편입이 됐습니까? 예, 12월 12일부터 편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오늘 뭐 수익 올랐니 내렸니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제가 이 종목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 SK그룹이 유일로보틱스의 그죠? 지분을 갖다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된 건 CES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자, 코스피 150 편입이 되게 되면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타임이 언제겠어요? 12월 12일 이쯤부터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면 동종목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좀 활발해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또 수급이 과감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뭐 기대해야 될 것들은 여기서부터 요 구간은 뭐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구간이에요. 요 구역은. 그러니까 대략 지금 8만 원부터 7만 5천 원 사이는 분할 매수 구역입니다. 뭐 10% 들어간 이유 중에 그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저 아래쪽에 들어오면 또 우리가 조금 더 평단 조절하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기다려봤자 며칠 기다려요? 이제 20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한 달 안쪽에 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슬슬 관심을 가질 땐 그거예요. 자, 이 종목 말고도 로보티즈하고 클로봇이 코스닥 150 종목에 신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종목도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로봇 관련된 테마가 조금 강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저 자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올라왔죠? 눌렸죠? 커버 생겼죠? 눌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거지. 이게 뭐 로봇 테마가 돌아서 제가 매수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잡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즘, 그다음에 그 클로버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 종목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자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이 종목도 편입이 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부터는 좀 비중을 갖다가 조금 더 30%까지는 확대해 볼 생각을 고려 중이고 있습니다. 뭐 거의 지금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2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에 눌리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23,000원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간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지금 매물대가 여기 형성되어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 구간에서 들어오면 좀 비중을 좀 진행을 할게요. 지난번에 이 자리는 매크로가 제일 안 좋은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손은 안 댔고요. 다음번에 눌리는 자는 일단 매크로 개선이 됐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좋대라고 한다 그러면 또 수급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LG CNS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해놓고 충분히 버티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코스피 200 편입 종목입니다. 이것도 12일날 이후부터 패시브 펀드들은 이 종목을 갖다 편입을 할 수밖에 없죠. ETF도 그렇고. 자, 그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올 땐 이 종목은 기본적인 편입 비율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가총액 대비로 하면 뭐 대략적으로 보면 수급량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저는 저 빈 공간 있잖아요. 무너진 자리만큼은 블록딜 생겨서 무너진 자리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채우고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 구간 저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데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뇌피셜을 작동시켜 봐야 되는 것들이고 좀 더 스터디를 해보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이던스 하니까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뭐 한다? 예, 이렇게 가서 말뚝 받고 버텨준다. 버틸 땐 버텨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인텔리아테크는 지금 우주항공 뭐 그죠? 발사체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사양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테마성도 조금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주가가 다시 저 위에 공간
적어도 47,500원 이상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플레이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고 찔러주면 또 그건 또 재미 봐야죠. 그건 그대로 하는 것들이고 천천히 보시면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 오르면 뭐 양봉이 좀 크게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평단 조절하면서 가고 비중 조절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보면서 비중 확대 여부 결정하면서 가도록 하죠. 만약에 말입니다. 슬슬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슬슬 올라가는 것 따라서 비중 확대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21일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잖아요. 붙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다려줘야 돼. 여기서 비중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통과하고 나서 눌림 들어온 자리에서 비중 확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혹은 뭐 크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또 안에 눌리게 되면 매수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일평 크로스 나오고 나면 항상 뭐예요? 이렇게 차익물 나오는 것들 생각해 주죠. 그 자리가 보통 12에서 14, 15% 오른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야? 테마에 따라서 어떻게 바람을 좀 탄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떤 쏠림이었다가 차이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게 탈 이유는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인공위성 발사하고 인텔리언 테크하고 뭔 상관입니까? 뭐 물론 좀 관련성은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인공위성 통신이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스타링크라든지 아마존 레오, 뭐 그다음에 유텔셋 뭐 이런 곳에서 뭐 그러니까 오더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생겼을 때 수익이 생기는 건데 수주 잔고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필옵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에요? 당연히 CS 종목입니다. 그러면 CS 때 새로운 또 기판 발열을 또 방지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이 종목들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이 관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 터진 자리 있지 않습니까? 원점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잡아줬고 일단 시그널은 들어왔으니까 뭐 기계적으로 좀 잡아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뭐 한다? 이 하방 쪽은 좀 열어두는데 두 번째 터진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 상당히 공방을 치면서 올라왔던 내용들이 있고요. 여긴 가지 않을 겁니다. 왜? 8월 매크로, 9월 매크로 일단 안 좋았던 자리니까 그 자리는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좀 직전 남아있잖아요. 한 달 반 사이에 저렇게 갈 만한 내용은 없고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돼요? 올라갔던 거 다 또 어떻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 자리는 기계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평단 조절하면서 가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보면 매수하고 나서 뭐 마이너스 2, 3 쭉 빠져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앵글이 아예 더 빠질 수도 있지. 마이너스 이 정도는 마이너스 10 가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잡아주고 기다려주면 돼요. 세상이 이렇게 놀고 있지 않다니까요. 다 뭐 한다? 예, 지금 그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경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내려가면 이제 3만 원대에서 한 번만 또 잡아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퀄리터스 반도체도 우리가 좀 요 높은 요 자리에서 잡았다가 지금 평단 낮춰가지고 요 라인에 지금 맞춘 겁니다.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이제 들어왔으면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또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8월달 앞에서도 얘기 드린 매크로 안 좋을 때 여기 다 같이 빠진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겨도 이 아래쪽에 들어와도 뭐 하면 돼요? 그냥 잡아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CX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한 번 또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몰 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거 즐기는 방법은 또 그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1월에서 저는 이제 1월 달 이 구간에서 즐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와서 이제 충분히 쉬었잖아요. 지금 2달 쉬었잖아요. 이 기간. 이게 또 상당히 또 오래 쉰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뭐 이 구간에서 플레이 했잖아요. 이때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했고, 그래서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드렸는데, 조금밖에 못 먹어서 죄송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종목 비중 30%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큰 비중이 아닌 거 아시죠? 예, 그거는 좀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들 다 이야기 드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 저는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얼른 저 회원 그 인원이 차고 나면 이제 저도 이제 회원 클로징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새로 오는 분이 늘 계시면 그 부분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귀찮습니까? 물론 2026년도에는 되겠죠.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같은 위치로 좀 보시죠, 여러분들. 됐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48,000원 정도에 맞췄으면 일단은 큰 부담은 없고, 앞으로 이제 비중 한 50%까지만 좀 생각을 해서 좀 더 아래쪽으로만 낮춰도, 뭐 8월달 주가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올라올 때 한 이만큼은 우리가 요만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종목 갖고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5,000원 이상만 올라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쟤는 무너진 자리가 여기니까 52,500원 이 자리에 보면서 일단은 뭐 보시면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기본 수익률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종목 중에 하나, 또, 제가 뭐 쫄지 말고 또 매수를 하자, 이렇게 표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은, 금융위원회에서 제도를 좀 개편하고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IMA, 이쪽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건 한국 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삼성증권 이런 것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발행어음 한도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수수료 수입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늘상, 그러니까 사실은 회전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1조 정도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회전율도 생각해 보면 10회전만 돌아가면 10%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다? 수익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소강 상태고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도 소강 상태이긴 한데, 대통령이 아직 컴백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집트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쯤 되면 또 국회에서 또 이것저것 또 이렇게 뭐 하겠죠. 다 뭐 분위기 타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상승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한다? 비중 10% 업사이드 놓쳐서 조금 평단 낮추는 걸로 이렇게 좀 지금 체크 중인데 오늘 일단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장대 한번 하나 터지는 날 저 분명히 더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오랫동안 우리의 고생을 해준 파마리서치. 솔직히 좀 그렇죠. 이 종목이 하락해야 되는 사유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글쎄,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LSC 바이오 같은 뭐 경쟁자가 나와서 오기도 하고, 또, 뭐 매크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늘리는 구간이 생기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이 55만 원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치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뭐 바로 의사결정을 내서 비중 확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시나리오 그려드렸잖아요. 일단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분파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갖다가 조금 줄였다가 다시 한번 또 드리블 할 수도 있는 상황. 가이던스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표가 기본량이 나오는 게 저 65만 원짜리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뭐 고민하고 가겠다기보다 시간을 좀 두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화마 리서치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지금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만약에 여기서 처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빈 공간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우리가 낮춰주면 좋겠죠. 저는 사실 그래서 55만 원 정도인데 55만 6천 원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54만 원 정도까지만 맞춰놓으세요. 살짝 비중을 뭐 크게 늘리거나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한 10%만 늘리시게 되면 53, 4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제가 또 브리핑 시간에 또 이야기 드리겠죠. 뭐 그래서 저도 수급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개인 수급으로 저렇게 끌어올릴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좀 명확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해보면 비중 확대 여부가 의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땐 과감하게 해야죠. 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전 투자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좋은 거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눌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바로 손절을 치거나 미리 봤다 그러면 손절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드리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 케어맨 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은 케어맨 클럽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